아, 오늘은 나의 괴물유산 답사기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일러스트 이걸 보면은, 어떤 괴물이 바닷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네? 근데 여기 어떤 낚시하는 어부가 있고, 왜 그림을 선생님이 일러스트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 어떤 문화재를 보고? 아이고, 넘어갔다. 요 문화재예요. 요 문화재를 보고서, 이게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두 점 발굴된 2007년, 2007년 부터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발견되는데, 어쨌든 이 유물을 보고서 서해안에 있는, 우리나라 서해안 서쪽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 요거랑 똑같이 생긴 괴물 문화재가 두 점 발견됐어요. 맨 처음에 신안 앞바다 맨 처음에 신안 앞바다에서 2007년에 고기잡이 어선이 고기를 잡는데, 쭈꾸미 한 마리가 청자 대첩을 잡고 올라왔어요. 쭈꾸미의 특징은 산란기 때, 여기 보면은 알을 조개 껍질에다가 산란을 하는데, 조개 껍질 대신에 요 청자 대첩을 끌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사용하면서 쭈꾸미랑 청자랑 같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앞바다에 문화재 유물들이 있다라고 알게 된 거죠, 2007년에.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 쭈꾸미야 하면서 막 그 쭈꾸미를 막 먹으면서 쭈꾸미야 고마워 하면서 초장 찍어가지고 어쨌든 운명을 달리했대. 잠깐만, 선풍기 좀 끄자. 그래서 물론 2007년 이전까지 신안 앞바다에서, 이 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보물선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집중적인 매장지는 알 수 없었어요. 2007년 정도, 2000년대가 돼가지고 해양 탐사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2007년에 쭈꾸미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집중적 그 매장지 위치를 쭈꾸미로 인해서 알려주면서, 이 신안 앞바다에 그 매장된 무려 25,000여 점의 고려 청자들이 이 선체와 함께 인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수많은 고려 청자들은 가보면은, 이 박물관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이 수많은 고려 청자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막 보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날 이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와 자동차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고려청자, 나전칠기, 인삼, 삼배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중에서 고려청자는 인기가 세계에서 최고의 상품이었고, 고려청자 특유의 이 고려청자 특유의 이 비취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녹색 플러스 푸르스름한 녹색, 이 비취색은 중국이 절대로 흉내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청자들을 제작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제작해가지고 인도, 유럽까지, 중국, 일본 상당히 많이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게 뭘까 대체? 이 아래에 있는 대나무는 대체 무엇이냐고. 어떤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글씨가 막 이렇게 써 있네. 이게 대체 뭘까? 이런 식으로 글씨가 막 써 있네. 이걸 주간이라고 해요, 주간. 그러니까 주간이 뭐냐면은, 주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택배 운송장처럼, 오늘 택배 운송장과 같이 어떤 이 사람의 이거는, 이 상품은, 왜 안 넘어가지? 여기다가 바코드에다가 택배 운송장 보면 바코드랑 운송장 번호가 적혀 있죠.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요거 이렇게 막 넘어가냐?
청자 하나하나에다가 이 주간이 이 화물은 어디 누구 뭐 일본의 나카무라상에게 뭐 전달해주고 뭐 20점 받아오세요. 뭐 인도의 뭐 삼봉카레 상에게 삼봉카레 씨에게 전달해주고 이거는 뭐 50원 받아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화물 택배 운송장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그 당시에 고급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아이고, 이렇게 막 넘어가죠. 이걸 주간이라고 하는구나. 이 대나무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화물 택배 운송장 같은 역할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신안 앞바다에서 출토된 이 괴물 문화재, 요걸 보기 위해서 선생님은 다른 뭐 문화재도 관심 있겠지만은 뭐 주로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이 괴물에 대해서 탐구해왔으니까 2017년 여름에 신안 앞바다에서 출토된 이 괴물 문화재를 대중들에게 공개 전시한다고 해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이에요.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 갔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2017년 여름에 이런 식으로 이 문화재의 한 단면만 관찰 가능하게 첫 전시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여기 보시면은 청자, 사자, 장식, 향로, 고려청자, 사자 모양 향로라고 같은 말로는 아이고 청자, 사자, 장식, 향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자 모양이라고? 이 사자가 아닌데 왜 사자라고 지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학예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네이밍이 뭐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유물이 왜 사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2018년 말 정도에 2018년 말에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개관을 했고 2019년 초에 여기 있던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이 꽉 차가지고 여기 있던 상당히 많은 유물들 한 2만여 점이 국립태안 해양유물전시관에 이곳에 이전을 했어요. 대다수의 그 문화재들이. 가서 봤더니 그래서 네이밍이 잘 수정됐나 봤더니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 이름이 고려청자 사자 모양 향로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사자라고 불러야 할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사자상일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국립태안해양유물관 전시할 때 거기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 있는 학예사님에게 이게 어떻게 사자냐 한번 물어보려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그냥 선생님의 호기심에 물어보기 위해서 고려청자 향로는 맞는데 이 디자인이 고려청자로 만든 향로는 맞아요. 여기서 향을 피우면은 이 엉덩이를 통해 가지고 입으로 향이 막 나오는 향로는 맞는데 어딜 봐서 이게 사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 전시 담당자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계속 부재 중이거나 자리에 없어서 메시지 적어가지고 이거 네이밍 뭔가 이상하다 계속 전달은 했어요. 선생님 나름대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도 같은 이름으로 된 고려청자 사자 모양 향로인데 이것도 고려청자 사자 모양 향로고 이것도 고려청자 사자 모양 향로라면은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전시 중인 고려청자 사자 모양 향로예요. 이거는 지금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 있는 고려청자 사자 모양 향로고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지어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름이 겹쳐버리니까. 서로 다른 문화재인데 게다가 출토지도 다른데 같은 이름을 공유해버린다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냐. 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설득력이 없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문화재와 똑같은 문화재로 보이나요? 서로 그러니까 구조는 같아요. 얘랑 구조는 서로 같아요.
여기다 향을 피우면은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입으로 연기가 스멀스멀 나오는 구조예요. 서로 다른 문화재인데 출토지도 서로 각각 다른데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다, 이상하다. 구조는 같지만, 그리고 이거는 사자, 고려 정통 사자의 모양이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사자의 모양과 달라도 한참 많이 다르다는 거죠.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BS 온라인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읽기자료 프린트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담당자를 만나려고 여러 번 찾아갔는데 그 내용이 이거 전시 담당자를 여러 번 만나려고 찾아갔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한 통 왔었는데 그쪽에서는 뭐 이름을 바꿀 생각 없으니까 선생님 알아서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알겠다고 했어요. 뭐 알아서 하라고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뭐 선생님은 알아서 선생님 책에도 이 내용을 넣어서 출판을 했고 또 수업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같은 이름을 왜 공유해? 완전 다른 문화재인데. 북한도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또 더 큰 문제점은 여기서 계속해서 한두 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태안 앞바다에서 여러 점이 문화재가 앞으로 그러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 신안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이 고려청자 사자 모양 항로라는 이름으로 붙일 경우에. 근데 뭐 전문가들의 결정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머리 좋은 전문가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 나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이거는 중요한 거는 고려청자로 만든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고려청자로 만든 향로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작품 보면은 이건 지난 시간에 봤던 황남대총 그 옆에 미추왕릉에서 출토된 작품이에요. 이름은 정식 명칭은 미추왕릉 서수라고 해요. 미추왕릉 서수. 지난 시간에 경주 대릉원에 있는 거 그걸 봤죠.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을 돌려보세요. 보면 여기서 또 펼치면 또 시간 낭비하니까. 이거는 미추왕릉 경주 그 대릉원 황남리 고봉군에서 그 미추왕릉 서수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경주 대릉원의 황남대총이랑 천마총 봤죠. 그 옆에 있는 게 미추왕릉이라고 또 있어요. 여긴데 황남대총이랑 천마총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총이 아니라 이 피장자, 그러니까 이 어떤 왕릉 정식 이름을 미추왕이라는 피장자의 이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식 왕릉으로 총이 아니라 왕릉, 미추왕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미추왕릉은 지난번에 봤던 황남대총이랑 천마총 그 옆에 있는 왕릉이구나.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공룡 닮았죠, 공룡. 이 스테고사우루스. 옛날에 이 등에 골판이 있는 이 공룡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이게 신기한 것이 그 신라 사람들이 옛날에 공룡의 모습을 본 것인지 이 골판에 있는 용 디자인으로 만든 게 상당히 신기하죠. 근데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용도로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가 쫄쫄쫄쫄 넣으면은 이제 이 주둥이 앞부분으로 으악 하고서 물을 뱉는 물주전자 혹은 술주전자 용도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요. 뭐 오늘은 요게 단데
잠깐 끊었다가 잠깐 끊었다가 도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안녕, 나는 경주 대릉원 무슨 고분군? 황남리 고분군에 있는 미추앙릉 서수라고 그래. 미추앙릉 서서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봤던 황남대총과 지난 시간에 또 뭐 봤지? 천마총과 이웃하고 있어. 총이라는 것은 피장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붙이지만은 누구의 무덤이 어떤 왕의 무덤인지 모를 때 총이라고 그래요. 총.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미추왕이라는 확실한 이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야. 신라 12대 천매왕의 아들이 죽자 신라 최초의 김씨 임금이 되었지. 뭐 그렇다고 해요. 2번은 안녕, 나는 태안 해저에서 발굴되었어. 현재 국립태안 해양유물전시관, 이름도 되게 길어요. 국립태안 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 중이구나. 그냥 뭐 태안유물전시관이라고 해도 되죠. 뭐 태안 해양유물전시관, 뭐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사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목관이구나. 3번, 요거는 도자기 특집으로 요거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왜냐면은 요 도자기 영상만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써먹어야 되니까.